2003년 2월 14일 새벽 뉴욕의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 도시의 골목, 어귀에서 한 한국인 청년은 익숙한 새벽 근무를 위해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고 당시 28살이었습니다. 그는 퀸즈의 한 마트에서 새벽 배송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귀를 간지리는 듯한 낯선 울음소리가 트럭 창밖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음은 너무 미약했고 너무 간절했죠. 차를 세운 그는 42번가 골목 쓰레기 더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검은 비닐봉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레 그 봉지를 열었을 때 눈앞에는 젖은 수건에 쌓인 채 떨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 알리나였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대 미혼모가 출산 후 저를 버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버지에겐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저를 감싸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뛰쳐나와 저를 데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경찰이 도착해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현실적 문제들을 들이대는 경찰과 사회복지사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임시 위탁가정 등록부터 시작해 수십 장의 서류와 수많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정식 입양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제 이름을 알리나라 지어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온 아이가 빛이 되기를 바란다. 28살 청년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엔 마트 배송, 오후엔 건설 현장 막노동, 밤엔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잠시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고 제가 아프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유식을 배우고 기저귀를 갈며 그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금발과 푸른 눈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동양인 청년에게 쏟아지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죠. 아버지는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4살이 되던 해 그는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고향을 주고 싶다는 이유였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군산, 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뭐야? 외국에? 혼혈인가 봐.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왜 넌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래? 저는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왜 달라요? 아버지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넌 한국 사람이야. 그의 사랑은 매일 제 도시락에 써주던 손편지로 이어졌고 저는 점차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먹고 한글을 배우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들은 말 한마디는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는 어정쩡한 존재야. 그날 이후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색, 피어싱, 가출, 절도. 결국 경찰서에 잡혀간 저를 향해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넌 아빠에게 전부야. 그 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피어싱을 빼고 머리색을 바꾸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 전공은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버려진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해 저는 친환경 마스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화학 필터 대신 자연 소재로 만든 피부 트러블 없는 마스크. 그것은 입소문을 타고 세계로 퍼졌고 결국 저는 수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브랜드 이름을 이준호 마스크로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을 출연해 이준호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고향 군산엔 이준호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년 전 쓰레기 봉투 속에서 울던 아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준호, 제 아버지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더 크단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조건이 없어도 진심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위대한 사랑입니다.